보험 사업에 큰 변화를 주고 있는 레모네이드, 어떠한 방식으로 성장을 하고 있을까요? 비자라는 기업 한 개만 공부해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대충은 보이는데 코로나 이후의 경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그래서 레모네이드와 비자는 지금 매수를 하기에 적합한 타이밍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레모네이드와 비자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레모네이드는 보험 사업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보험 상품을 팔며 보험 보상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기존 보험사들은 보상금을 지급할 때 최대한 지급을 늦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레모네이드는 바로바로 지급을 하며 기존 보험사들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또 남는 프리미엄, 간단하게 남는 보험금은 기부를 하며 소비자는 보험 상품을 가입하는 동시에 사회에 기부까지 자동으로 할 수 있게 되죠. 레모네이드의 비즈니스 모델부터 다시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보험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일종의 적금이라고 보시면 되며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대비하여 미리 돈을 일정 금액씩 분산하여 납입하는 금융상품입니다. 보험사는 보험금을 쭉 받다가 특정 사건이 발생할 경우 바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고에 대한 리스크를 보험을 이용하여 분산시키는 느낌이며 저는 대비라고 보기에는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다수의 소비자들이 지불한 돈을 모아 사고가 실제로 발생한 소수의 소비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기존 보험사들은 들어오는 총 보험금에서 나가는 보상금을 제외하고 전부 수익으로 잡아왔습니다. 보상금을 지급하는 순간 영업 손실이 되기에 보험사들은 보상금 지급을 최대한 늦추거나 안 주려고 하는 것이었죠. 다만 레모네이드는 이러한 구조를 고정수수료를 책정해 버림으로써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고정수수료와 피해 보상금을 더하면 납입해야 할 보험료라는 식으로 보험료를 책정하게 되었죠. 여기에서 만약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아 보상금이 남을 경우 남는 금액을 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단순하게 보험사들이 추가로 챙겨오던 수익원을 기부하는 것이기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료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지급 절차 자체가 빠르기에 훨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레모네이드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영업비용을 낮추고 있습니다. 기존 보험사들 대비 수익을 덜 가져가기에 비용을 줄여야 수익성을 맞출 수 있게 됩니다. 레모네이드는 AI를 활용하여 영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 인건비를 줄이게 되었죠. 최근에는 반려동물 보험 역시 출시를 했습니다. 제가 반려동물 보험 출시에서 긍정적으로 봤던 점은 신규 가입 소비자 및 기존 가입자들의 행동입니다. 반려동물 보험에 가입한 40%의 소비자들은 레모네이드의 첫 고객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60%는 이미 한 가지 이상의 상품에 가입되어 있는 고객이 추가 가입한 케이스가 되겠죠. 그럼 두 가지 부분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먼저 60%의 가입자가 레모네이드의 기존 고객이었다는 점에서 레모네이드 가입자들은 다른 보험 상품이 나온다면 추가 가입을 할 의향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죠. 크로스셀링 또는 교차 판매라고 하는데 신상품을 낼 때마다 기존 소비자들을 무료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에 확장성이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죠. 또 40%의 신규 가입자들에게는 새로운 보험 상품을 팔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바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교차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졸업 현상은 세입자 보험에서 집주인 보험으로 옮겨가는 경우를 칭한다고 합니다. 세입자 보험을 가입한 사람들 중 이번 분기에만 12%가 집을 구매하여 집주인 보험으로 옮겨갔다고 하죠. 홀턴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낮고 비대면 시대가 되어 현재 주택시장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덕분에 주택보험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하죠. 레모네이드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마케팅 비용 없이 매출이 증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생명보험 역시 출시 예정이라고 하며 오늘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 출시가 되진 않았네요. 현재 레모네이드 사용자가 100만 명 정도 되는데 출시를 할 경우 100만 명의 고객들에게 무료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반려동물 보험에서 이미 성공을 경험해 보았죠. 더불어 사람들이 첫 집을 구매하는 시기와 첫 아이를 갖는 시기가 어느 정도 맞물린다고 합니다. 아이 때문이라도 이 시점에 생명보험을 가입한다고 하며 집을 구매하며 다른 보험들을 추가로 가입할 확률이 높다고 하죠. 즉 시너지 효과를 내며 추가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나누고 마무리 지어보죠. 일단 레모네이드의 사용자 평균 나이가 30대로 굉장히 어리다는 점이 최대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보험을 많이 들게 되며 보험을 크게 들게 됩니다. 레모네이드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고객들을 꾸준히 만족시켜주기만 해도 소비자들이 알아서 매출을 늘려줄 것이라는 점을 유추해 볼 수 있죠. 또 생명보험 및 반려동물 보험 출시처럼 지속적으로 보험 상품을 늘려가며 교차 판매를 통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알아보며 흥미로웠던 것은 한 번의 거래로 끝나는 기존의 보험사 느낌보다는 지속적으로 고객들을 끌고 가는
하는 SNS 느낌이 조금 나더라고요. 다만 보험 프리미엄 기준으로는 2배씩 성장을 하고 있긴 한데 매출 기준으로 기업을 봤을 때 현재 시가총액은 애매해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상당히 마음에 드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특히 무작정 수익성을 추구하는 기업보다 소비자를 같이 이끌고 가려는 기업들을 저는 좋아하기에 어느 정도 지켜보다가 적립식으로 매수를 해보려 합니다. 기다리다가 가격이 요 몇 달 갑자기 올라버려서 살짝 슬프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기업은 비자입니다. 비자는 전자결제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비자 로고가 붙어있는 카드를 사용하실 때마다 비자가 돈을 버는 구조를 갖추고 있죠. 오늘 비자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온 이유는 비자의 실적 이야기도 살짝 해보고 무엇보다도 비자를 통하여 현재 경제 상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돈을 쓸 때 비자를 통하여 결제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에 분기 발표를 할 때 대략적인 경제 트렌드를 알려주거든요. 먼저 저번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으나 비자는 카드사가 아닙니다. 카드사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돈을 빌려주고 연체 또는 할부이자로 수익을 내는 구조를 갖추고 있죠. 비자는 이 카드사들 사이에서 결제 요청을 보내고 받아주는 역할을 하는 중개인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시로 소비자가 상점에서 결제를 하면 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죠. 상인의 카드사가 소비자의 카드사에게 돈을 보내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결제 요청을 전달하는 과정을 비자가 해결하는 것이죠. 비자는 코로나의 영향을 꽤 크게 받은 기업입니다. 이 때문에 다른 기술주들이 상승할 때 주가가 크게 탄력을 받지 못했죠. 코로나가 막 터졌을 시기에는 소비자들이 불확실성 때문에 소비를 멈췄다고 합니다. 즉 비자카드의 사용을 멈췄다는 것이죠. 비자는 우리가 결제를 하는 빈도수에 따라 결제 대금에 따라 수익을 창출하고 있기에 당연히 매출 역시 감소했었습니다. 현재 경제를 제가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고 있는 이유는 바로 비자를 통한 결제 대금 및 결제 횟수가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었다는 이유이죠. 물론 뒤에서 좀 더 언급을 하겠으나 여전히 영향을 크게 받은 섹터들은 존재합니다. 비자의 사업부 중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부분은 해외 결제입니다. 비자의 회계 연도상 1분기가 2019년도 4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단위 해외 결제 매출이 19%가 감소했거든요. 실적 발표를 했던 3분기에도 정상 수준의 40% 아래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소비자들의 흥미로운 소비 패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체크카드의 사용량을 늘리기 시작했거든요. 소비자들은 불안할 경우 돈을 빌려 쓰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역시 체크카드 사용량이 늘어났다고 하죠. 이번 코로나 때 역시 체크카드 사용량이 늘어났다고 하며 코로나 전과 대비하여 미국 기준 체크카드 사용량 성장률이 2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꼭 불확실성 때문은 아니라고 비자 측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부상으로 사람들이 체크카드 사용량을 늘려가고 있거든요. 인터넷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에는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경향성을 띈다고 합니다. 따라서 불확실성과 이커머스 두 가지 요인으로 신용카드 사용량을 줄고 체크카드 사용량을 늘어나는 현상을 보였죠. 현재 체크카드 성장률은 여전히 강하다고 하며 신용카드 성장률은 2분기에 20% 정도 감소했으나 이제는 5% 감소한 수준으로 복귀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섹터별 비자로 결제가 되고 있는 소비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식자재, 의약품, 소비재, 주택 개조 시장은 코로나 전만큼 또는 코로나 전보다 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합니다. 영상에서 다루긴 했었는데 소비자들이 집에 있는데 집이나 고치자라는 마인드로 홈디포, 로스 같은 주택 개조 기업들의 매출이 상당히 많이 올랐죠. 자동차, 유통업, 백화점 등은 4월 달에 10%에서 40%까지 감소했었다고 하며 6월 달에는 정상 수준으로 복귀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는 복귀를 한 상태이죠. 마지막으로 여행, 엔터테인먼트, 연료, 외식업 등은 여전히 복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4월 달에는 50% 이상 감소한 섹터들이며 여행은 여전히 40% 이상 감소된 상태이죠. 외식 정도만 2019년도 수준으로 복귀되었다고 하며 나머지는 여전히 굉장히 나쁜 상태라고 합니다.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나눠보죠. 저는 비자 주주가 아니어도 비자나 마스터카드 등 결제 기업 관련 이야기들은 알고 계시면 투자를 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소비자들이 비자를 통하여 돈을 움직이기 때문에 비자의 매출만 잘 따라다녀봐도 전체적인 경제 상황을 점쳐볼 수 있거든요. 더불어 현재로서는 해외여행이 줄어들음에 따라 해외 결제 매출이 상당히 좋지 않은데 코로나가 끝나면 복구될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예전 영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꾸준하게 사볼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또 최근에는 온라인 결제 보안 관련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며 이커머스 상승세에 올라타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당연하지만 이러한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투자들이 실패를 한다면 성장률이 높게 유지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비자는 수익성이 굉장히 높은 비즈니스를
기업들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 성장률에 따른 소비 증가에 맞춰 매출이 분명 증가하긴 하죠. 다만 소위 빅테크 기업들처럼 수요 자체가 연 10%에서 20%씩 성장을 하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레모네이드와 비자의 미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투자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추후에 다뤄보길 원하시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커뮤니티 탭으로 신청해주세요. 오늘 전해드린 투자 이야기 재미있고 유익하게 들어보셨나요? 더 많은 투자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